안녕하십니까.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라도 화사하려고 좀 뭐 좀 발라봤어요. 아우 정말 여름에 아이들 병충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계속 이제 살균살충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이제 그 깍지하고 응애 또 그 뭐 등등 해가지고 균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번 시간에 그 먼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멀로 쳐라 대품을 다음에 이거 뿌리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가 저번에 커팅을 해서 제가 말려두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 멀로도 이렇게 죽어버리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이미 여기 균이 다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아주 멀쩡했어요. 지금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멀로 쳐라 대품 그거 망가진 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균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요, 살균 살충하면 깍지나 응애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다육식물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개 왜 짖냐, 그죠? 시끄럽게. 근데 균은 또 우리가 또 무름병하고 탄저 이렇게들 많이 아세요. 근데 탄저에도 무슨 점박이 있고 깍지도 뭐 무슨 깍지 해갖고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균과 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균과 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제가요, 얘가 이거 이름 안 알려드릴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실망하실까봐. 근데 이 아이가 깍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깍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얘가 깍지가 엄청 났던 제가 자르기 전 모습을 옆에다가 이렇게 첨부해 드릴 건데요. 이 깍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연봉 구출 대작전에서 연봉에다가 그 깍지를 막 키워가지고 클 때까지 막 번식할 때까지 놔뒀다가 그 살려내는 영상을 마지막에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못 찾아갖고 나중에 찾긴 했지만 썩어서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손깍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흙에서 분리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닦아내신 다음에 약을 치시고 그 다음에 뿌리를 어느 정도 커팅을 하셔서 말려서 심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게 정석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깍지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러 약을 안 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럴 때 빨리 방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육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다육이를 수시로 들여다봐야 된다 했을 때, 이 아이가 약을 줬는데 2, 3일 후에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요게 3번이 반복된다면 흙 속에도 있다는 거니까 그때는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응애 우리가 깍지하고 응애를 살충에 대해서는 가장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장 다육식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자마자 응애 있는 애들을 찾다 보니까 없어요. 약을 줬더니 다 가버려서 없는데, 제가 응애를 요게 이제 응애가 한번 왔던 아이예요. 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검은빛이 있어요. 검은빛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보실 때 뭔 까만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응애예요. 까만 가루가 다육식물이 없는데, 어머 뭐가 까맣게 뭐가 묻었어? 그거 에어브러쉬로 터시면 안 되고 약을 치셔야 됩니다. 왜냐? 에어브러쉬 쳤다 딴 데로 이사를 갑니다. 얘네들이 거기서 또 자손을 번창시켜. 어떻게 하셔요? 응애를 봤을 때 에어브러쉬 아니고 약을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에 하면 우리가 균 말고 충은 깍지하고 응애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보는 애들이에요. 더 어려운 게 깍지예요. 그래서 깍지 같은 경우는 후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응애는 발견 즉시 약을 치시면 제가 볼 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네, 없어져요. 죽는 게 보여요. 어느 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여줬다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살충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발견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균 아까 보셨지만 얘는 이제 멀로 한 3일 만에 이렇게 아주 완전 다 몰살했어요. 분명히 그때 커팅할 때는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살해 버렸고, 제가 또 지나가다 하루 만에 보니까 이 블랙캐시미어 철화가 새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잎이 싹 나왔어요. 다 쌩얼이 나와서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가을에 손님이 찾으면 이거 손님한테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판매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맘먹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거꾸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뚝 잘랐어요. 잘라서 이 아이를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멀쩡하죠?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 아이를 제가 한번 훑어 까봤어요. 이렇게 훑어 까보니까 이렇게 다 균이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위에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어떤 균인지는 몰라요. 무름병에 의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베푼 블랙캐시미어 철화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서 제가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더 경험이 없을 때라 이렇게 다 잘랐어요.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그럼 보면은 멀쩡하죠. 멀쩡하니까 아우 이거라도 살려서, 제가 지금 왜 막 자르는지 아세요? 얘는 어차피 죽으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잘라서 저 멀로철화처럼 이렇게 말려놨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다 멀로철화처럼 저렇게 다 죽어 있더라고요. 새카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때 그냥 이거 애완염 속 아이들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멀로철화에 대해서는 죽을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했어. 근데 보니까 얘랑 같은 균이야.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또 죽으래요. 그렇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요거 자 보존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이틀 있다 가서 보니까 막 이거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옆에까지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균에 의한 거죠. 근데 하도 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까맣게 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애완염 속 아이나, 이런 식으로 우에가 타서 죽는 작년에 제가 엄청 많이 죽였던 그 흑법사처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도 우리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기 이전에 예방에 살균제를 쳐줘서 예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오면은 힘들어져요. 거기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름병 있잖아요. 무름병들은 많이 아세요. 그냥 과습으로 인한 무름도 있고, 그거는 이렇게 입장을 떼어주면 그냥 멀쩡히 살아나요.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는데, 균에 의한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무름병은 이제 오면은 이제 뭉개져 버려서 얘는 무름병이 아니에요. 얘는 저기에요. 무름하고 탄저랑 같이 오네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탄저예요. 탄저. 그것도 균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 다육이하기 전에는 뉴스에서 고추가 탄저병이 와가지고 올해 고추 농사가 그래서 고추값이 비쌀 거고 김장이 비싸집니다. 막 그런 얘기 있어. 탄저를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 탄저라는 균이 고추에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에 다 가더라고요. 과수나무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가요. 다육식물한테도 와요. 그래서 제가 탄저가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고 이 아이를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점박이가 이렇게 옵니다. 이게 탄저균에 의한 거고요. 그러면 탄저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탄저균은요, 무름병은 그 균은 어떻게 예방하는지 저 모르고요. 아까 요거 캐시미어나 균제 치시면은 예방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예방이 되는데, 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약을 치기 전에 예방.
약을 치기 전에 예방도 있잖아요. 꼭 약을 쳐서만 예방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예방은 탄저 같은 경우는요, 물을 많이 안 주면 돼요. 물을 안 주면 탄저균 같은 경우는 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같이 그 멀로철화나 에오니움 속 철화애들은요, 물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균이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예방은 살균제를 미리미리 쳐줘서, 주기적으로 쳐줘서 균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다육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대 적은 충하고 균이 있다. 충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깍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응애가 있고요. 균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탄저균, 그리고 물운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벌레가 와서 물론 얘네 이 아이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예방이 필요하지만, 일단 왔을 때 바로바로 눈 맞춤을 했을 때는 이제 깍지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약을 쳐주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놓쳤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후떡 뽑아서 아주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약을 치세요. 뿌리를 약간 잘라서 새 뿌리를 받으시는 게 빨라요. 요때도 얼마나 깍지가 무섭냐면,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씻어야 된다는 거고, 그나마 응애는 우리가 발견하는 게, 깍지는 하얀 솜털 같이 그렇게 있잖아요. 응애는 그냥 무슨 까만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후춧가루는 굵어요. 응애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미세한 아주 고운 가루예요. 까만 가루가 있다, 그건 응애거든요. 그럴 때 이게 뭔진가 보다 하고 에어브러시 털지 마시고 그때는 바로 약을 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응애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균이요, 균. 멀로철화나 에오니움 속 철화에서 새카매져 가지고 놔뒀다가 살 줄 알았는데 다 죽어버리는 그 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방을 모르겠어요. 한 가지 딱 미리 그거 균제 주기적 쳐주시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탄저균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방하냐? 물을 들 주시면 돼요. 예, 물을 들 주시면 돼서 작년에 저희가 마당에다가, 물음병도 그렇게 예방하는 거 아니에요? 물음병도 약간 물을 들 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물을 들 준다고 해서 물음병이 안 오진 않아요. 물음균은 와요. 오는데 물이 없어도 와요. 오는데 요 탄저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에 탄저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농장에서 올해 물을 싹 굶기셨어요. 가니까 뭐 난리가 났어. 애들이 다 그냥 다 다이어트 해갖고 그냥 이만했던 애들이 요만해졌는데 탄저는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탄저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하셔갖고 이번에 물을 안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언제 탄저가 오냐면,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저희 밖에 노숙장이에요. 비가 이렇게 비가림을 했어도 들이 닥쳐요. 작년에 거기 있던 창들이 탄저가 다 왔어요. 그래서 맞다, 이 사장님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탄저를 좀 예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물을 좀 주시 말고 이제 굶기시라는 거죠. 막 비 맞히지 말고. 저희 지금 일부러 제가 이거 비 많이 맞는 데다 놔둔 거예요. 비 많이 맞는 데 놔둬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균이 오게 만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안에는 물을 안 줘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밖에 있는 애들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여름 나면서 아이들 다육이 망가져서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얘가 망가졌는지,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요런 거를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요, 살균, 살충,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듯이 잘 하셔갖고 예방하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잘못된 아이들 안 되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